사실은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면 책임 있게 키우는지, 그 다음에 뭐 사실 육식을 안 하는 가정은 없기 때문에 육식 동물의 어떤 그 이면에, 농장의 어떤 이면을 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예를 들어서 동물 쇼를 보지 않는다든지, 동물원에 좀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윤리적인 그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어리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고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강의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하게 된 임술래라고 합니다. 저는 동물의 권리를 신장시켜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동물 보호 단체가 있어요. 저희 단체 이름은 동물권 행동 카라라는 곳인데요. 카라는 영어의 약자인데 코리아 애니멀 라이츠 어드보케이트라고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 동물의 권리 옹호자들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사실 우리도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만 동물도 사실 동물이 비단 우리에게 먹혀지거나 우리에게 구경을 당하거나 우리에게 귀여움을 받기 위해서만 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물도 여러 가지 권리와 복지가 필요한데 동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물을 대신해서 동물들의 권리를 확장하고 동물들의 복지를 개선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동물권 행동 카라의 대표를 영화 감독이면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영화만 만들지 그 동물을 위한 활동을 할까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여러 번 만날 때 그때는 동네에서 개들을 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집 안에서 키우거나 혹은 뭐 마당에서 묶어 키우지 않고 마당에서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풀어서 키웠어요. 그래서 개들이 한 마을에 그냥 어린이들이랑 어울려서 놀면서 동네 개들이 한 20-30마리가 있었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도 개가 있었지만 제가 막내여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동생이 없어서 동생처럼 이렇게 동네 개들을 포대기에 업고 막 다니고 해서 학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저희 한 강아지가 저 멀리서 오는 저를 보고 반기러 막 뛰어가면 다른 개들이 다 또 몇십 마리가 저를 반기러 뛰어가서 저희 어머님은 개들이 갑자기 몇십 마리가 어느 지점을 막 같이 뛰어가면 우리 딸이 학교에서 오고 있구나 그렇게 알았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어린이였는데, 어제 저랑 같이 놀던 친구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그 동네 아저씨들이 막 처참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당시에는 개장수 아저씨가 차가 없으니까 짐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철망해서 개들을 이렇게 사갔는데, 그때 이제 팔려가던 그런 개들을 저는 이제 어린이니까 그때 힘이 없으니까 제가 개를 팔거나 개를 먹는 어른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개들한테 미안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가 동물보호단체에서 좀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구해주지 못한 누렁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조금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동물단체 일을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도 영화 만드는 일하고 동물보호단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강아지를 키우는 일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데 또 생명이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프면 동물 병원비도 우리 인간들은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지만 동물들은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다가 책임 없이 이렇게 버리는 강아지들을 유기견이라고 하는데, 유기견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아까 감독님이 얘기한
이사를 간다든지 뭐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의 환경이 변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서 강아지가 아파서 돈이 많이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강아지가 버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강아지들이 버려지면 누가 데려다가 그 행복하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보통은 뭐 아파서 버렸거나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버렸기 때문에 그 좋은 그 입양처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강아지들한테 남은 길이 뭐가 있을까요? 뭐 길에 다니다가 뭐 굶어 죽거나 차에 치여 죽거나 아니면은 나쁜 사람 만나서 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그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면은 뭐 어디다 신고를 하죠. 그 구청 같은데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 뭐 불쌍한 강아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이나 뭐 이런 곳에서 나와서 그 강아지를 데려가면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열흘 동안만 그 보호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이런 강아지가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라고 인터넷에 공고를 띄워서 주인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버리지 않고 우연히 집을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주인이 그 공고를 보고 찾아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주인이 내가 입양하겠다 그래서 입양되거나 이런 케이스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열흘 뒤에는 많이 알고 있네요. 예. 왜냐면은 버려지는 개들은 많고 그 보호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은 되게 한정적이고 예산과 공간은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그 아이들을 다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열흘이 지나면 그 아이들은 그 약물 주사를 맞고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귀엽다라고 해서 엄마에게 사달라고 그렇게 그 조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강아지와 놀아줄 시간이 되고 책임지고 밥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어지지 않고 그 아이들이 내가 30살이 될 때까지 무슨 경우가 있어도 헤어지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책임감이 같이 있지 않으면 강아지도 불행해질 확률이 높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뭐 서로 막 만약에 강아지 입장이라고 하면 막 서로 막 뭐 네가 목욕시켜야 되잖아, 뭐 네가 뭐 똥 치워야 되잖아, 막 이렇게 서로 싸우면은 가정 내에서도 또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재미 삼아서 심심해서 뭐 이렇게 친구 삼아 논다라고 하지만 그 강아지 입장 여러분들이 지금 반려동물로 키우는 게 뭐 개,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뭐 햄스터, 토끼, 그다음에 물고기 또 뭐가 있죠? 고슴도치, 앵무새, 거북이. 네, 앵무새나 거북이는 훨씬 또 수명이 길어요. 앵무새는 50년, 60년도 더 넘게 살 수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하고의 소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하루 종일 앵무새한테 말도 안 걸고 그 관심이 없으면 앵무새한테는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명이든지 간에 동물을 그 키울 때 그 동물 입장에서 그 햄스터나 뭐 토끼들이 그렇게 좁은 철장 안에서 하루 종일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가끔 이렇게 뭐 야생동물 같은 뭐 동물도 관심 있어서 막 부모님에게 사다 달라고 이렇게 조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야생동물은 아파트에서 살기에는 어때요? 너무나 적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물을 집 안에 들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책임을 요하는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양을 해야 돼요. 그래요. 동물들이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강아지나 고양이가 뭐 그냥 아무 감정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의 동물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지능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어떤 동물의 가치를 지능이 IQ가 높고 낮은 거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우리랑 똑같은 생명체고
우리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바라는 것처럼 그 동물들도 똑같아요. 고통을 싫어하고 그 동물들도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사람들이 연구 조사를 해보면 어렸을 때 동물에게 굉장히 가해적인 행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많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느끼는 기쁨을 동물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고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뭐 질투 감정, 그다음에 뭐 기대감, 뭐 여러 가지 감정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통들도 정도의 차이와 어떤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동물들도 똑같이 느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동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동물과 교감을 많이 한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기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어머님들이 털이 많이 날리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0세부터 7세까지 동물이랑 반려동물이랑 같이 지내는 아이들이 신체적인 면역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돼 있고, 왜냐면 그 털이나 어떤 다른 동물의 분비물이 면역을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물하고 교감하고 나보다 약하고 소외된 어떤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나중에 유치원에 간다든지 또래 친구들을 만났을 때 훨씬 어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여러 외국의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격이 좀 평화롭다고 연구 조사가 돼 있고.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도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밥을 주고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사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게 밥만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밥을 줄 때도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길고양이 만약에 밥을 주다가 이사를 가면 길에 있는 고양이가 스스로 먹이를 찾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잃어버리고 먹이에 의존해서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 이사를 가버리면 길고양이가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밥을 줄 수 없으면 사실은 밥을 안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양이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보통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게, 길고양이들을 많은 사람들이 밥을 주고 예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음식 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상한 소리 내서, 듣기 싫은 울음소리 내서, 그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자분들은 캣맘이라고 하고 남자들은 캣데디라고 하죠. 근데 먹이만 주면은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또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이를 주는 것과 고양이를 잡아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주고 원래 있는 곳에 다시 놔주는, 그렇게 되면 개체수도 늘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고양이들이 서로 다투는 경우는 새끼를 번식하기 위해서 서로 파트너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숫고양이들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싸움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해서 방사하고 그걸 TNR이라고 하는데, 트랩 잡아서 중성화 nurture and R replace 다시 놔준다, 이래서 TNR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는 없어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엄마나 주변에 이제 캣맘들이 하시는데, 무조건 밥을 이렇게 의존적으로 많이 주는 거는 사실은 TNR 중성화 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좋은 면만 있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치킨으로 먹는 닭이 한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대충만 맞춰봅시다. 만 마리? 만 마리? 너희 동네에서만 만 마리 먹겠다. 40억 마리. 응? 40만 마리? 40억 마리. 40억 마리? 와, 만 마리와 40억 사이. 또 다른 친구? 355마리? 350억 마리?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그 닭으로 치킨으로 먹는 닭이 6억 마리예요. 우리 치킨 정도 되려면 얼마나 살까요? 3년. 닭은 한 달 반에서 2달이면 다 죽어요. 오, 아주 비슷해. 네, 한 2달 정도?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치킨은 한 뭐 40일에서 50일 정도만 키우면 치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백숙이라고 하죠. 그 끓여 먹는 거는 더 어려워요. 한 30일 전에 죽기도 하고 이런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닭이 되게 닭들도 굉장히 활동성이 뛰어나고 모성도 뛰어나고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아주 좁은 우리에 가둬서 30일 정도, 길게는 한 5, 60일 정도만 키워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닭을 키워서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빨리 키워서 빨리 죽이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네, 뭐 품종 개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을 막 먹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10살 때까지 크려면 10년이 필요했지만, 여러분들을 막 몸집을 막 불리기 위해서 막 성장 호르몬을 먹이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클 수는 있지만, 뭐 뼈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골절이라든지 뼈가 막 부러질 수도 있겠죠. 살은 찌겠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닭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닭들이 좁은 공간에서 살다가 여러 마리들이 서로 살다 보니까 병이 많이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또 많이 투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그런 닭이나 치킨이나 계란들이 그런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항생제 범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닭을 많이 먹는 게 그렇게 건강한 식품은 아니에요. 맛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독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일부터 닭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닭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닭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정답, 띵동. 최대한 일주일에 2번 먹을 거 일주일에 1번 먹고, 치킨 시키면은 막 남겨가지고 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닭이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기까지의 겪는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되게 알뜰하게 조금씩만 먹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커서, 지금 이제 뭐 성장기라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육식을 너무 절제하는 거를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이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이 먹거나, 이제 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마찬가지고, 이 우리들의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이 동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적게 먹는 거.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이런 식의 공장식 사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닭들도 이렇게 놔 기르고, 돼지들도 조금 이렇게 좁게 가둬 키우지 않고, 동물 복지형 계란과 동물 복지형 고기가 조금 비싸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우려면 이렇게 기계식으로 키우는 것보다 비싸지만, 계란도 지금 동물복지 인증 계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을 줄이고, 또 동물복지 인증이 된 계란이나 축산물을 먹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동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1970년대 감독님이 여러 번 만났을 때는 1년에 고기를 5.2kg를 먹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명절 때나 생일 때밖에는 거의 고기를 못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3년도에는 몇 배가 늘었어요. 8배가 늘었죠. 사람들이 1년에 42.7kg를 먹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40년 동안 8배나 육식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4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먹어요. 한 10배 가까이가 증가를 했고 1800년대 19세기에 비하면 25배 가량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육류를 과다 섭취함으로써 오는 각종 성인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데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사육하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키우거든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까는 감독님이 이게 건강에 안 좋다. 그리고 동물권이나 동물 복지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얘기했지만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구 환경에 치명적이라고 됐는데 소돼지를 많이 키우는 거랑 지구 환경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풀을 많이 먹어서. 똥을 너무 많이 싸서. 맞아요. 여러분들 다 똑똑하게 잘 알고 있는데요. 소나 양은 초식동물은 이걸 되새김질하고 또 방구를 끼면서 그게 메탄가스를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소가 뭐 방구를 좀 낀다고 뭐 트름하고 방구 좀 낀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기에 공기에 나쁠까 그렇지만 전 세계에 아까도 몇십억 마리가 되는 소, 양들이 뿜는 공기가 사실은 자동차가 뿜는 거의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랑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풀을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소들이 먹을 풀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식물들이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GMO로 변형된 옥수수나 풀을 또 키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풀을 재배하기 위해서 또 산림을 파괴하고 산을 없애고 농약을 주고 이런 것들이 또 토양과 공기와 그다음에 물을 오염시키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좁은 곳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키우다 보니까 동물들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제가 인간 건강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체내에 쌓이기 때문에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들이 아무리 먹히기 위한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닭을 키우려면 닭은 자기 몸속에 있는 털들을 이렇게 부리를 이렇게 고르거든요. 이렇게 동작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내가 몸을 돌려서 깃털을 고를 만한 공간이 안 돼요. 그리고 돼지들도 좁은 공간에 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돼지 꼬리를 서로 막 잘라 먹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닭들은 부리를 자르고 돼지는 꼬리를 자르고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나 닭은 선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깃털을 골라야 되는 그런 권리나 복지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뭐 분뇨, 그다음에 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들을 먹일 풀을 기르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벼를 심고 밀을 심어서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곡식을 심지 못하고 이 소에게 먹일 건초를 키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나 또 가난한 나라에서는 곡식이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배고픔이 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부리를 자르는 거예요. 친구들을 쪼지 못하게. 그래서 사료를 먹는데도 굉장히 사료가 샌다든지 좀 힘든 일들이 있고 요거 맨 위에가 이제 숯병아리들을 죽이는 거예요. 저희 돌아가는 곳에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숯병아리들은. 그리고 이거 뭐예요? 돼지를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응? 파란색, 빨간색. 뭐 자기들이 아마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암수 뭐 그런 거 표시라든지. 그래서 이 돼지들은
원래 태어나면은 그 새끼들을 한 2달, 2~3달 젖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새끼들은 바로 격리가 돼요. 그리고 이 저 좁은 틀 안에서 한 2년 정도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저 틀 안에서 살다 죽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이건 아까 감독님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 여러분들 아마 이런 식탁은 별로 받아본 적이 없죠. 아니요. 너는 되게 특이한 가정인 것 같아. 여기 중에 부모님 만나보고 싶다. 자, 이게 저희 감독님이나 저희 할머니,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먹었던 식탁들이에요. 어때요? 김치, 밥, 그다음에 고등어 한 도막, 된장국.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거의 이 식탁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야채 위주의 건강한 그 식재료로 야채 위주, 그다음에 뭐 고기는 아주 가끔 특별한 날에 먹는, 그게 우리 조상들의 어떤 전통적인 없기도 했지만, 없어서 못 먹기도 했지만 지금은 좀 이제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아까 감독님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채식 위주의 나물이나 야채 위주의 한국인의 밥상으로 돌아가고, 육식의 양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그 다음에 동물복지형으로 생산된 축산물 위주로 선택을 하면 동물들의 고통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모피는 여러분들하고 좀 그렇게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운 자켓 있죠. 오리털 잠바도 또 역시 우리들의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뭐 생으로 오리털을 뽑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고통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샴푸나 여러 곳에서도 동물들이 이제 그 고통을 받은 대가로 우리들이 어떤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좀 그 많이 관여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사실 인간은 누구나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을 처음부터 막 싫어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드물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동물 보면 되게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죠. 그래서 동물원도 가고 싶고 뭔가 이렇게 동물하고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물원이나 동물 쇼 하는 거 봤죠? 뭐 오랑우탄이나 쇼, 어떤 쇼 본 적 있어요? 돌고래 쇼도 봤었고, 또 여러분들 만약에 외국에 동남아에 부모님이랑 여행 가면 코끼리도 타본 적 있어요 혹시? 말 타거나 코끼리를 타거나,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마차 같은 거 타거나. 마차 타봤어요. 마차도 타봤죠.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동물 쇼를 하는 동물들은 굉장히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에요. 왜냐면 훈련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능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쇼를 하는 동물들이 코끼리, 그 다음에 침팬지나 어떤 유인원들, 영장류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돌고래.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지능이 높아요. 지능도 높고 감성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근데 쇼라는 게 그냥 어느 날 코끼리한테 너 이거 과자 먹는 쇼 해봐, 돌고래한테 이거 회전해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린 코끼리들이나 아주 어린 돌고래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오죠. 어린 침팬지들을. 그러면은 야생에 살고 있는 돌고래나 코끼리나 침팬지를 잡아올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거를 그냥 부모님들이나 그의 부모나 그의 가족들이 그냥 잡아가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맹렬하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목숨 걸고 지키듯이 야생동물들도 누군가가 나의 새끼를 납치해서 잡아가려고 하면은 맹렬히 싸우겠죠. 그러면 다 죽이고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 애기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고래 쇼를 보거나 코끼리 쇼를 보거나 침팬지를 볼 때 사실은 그 아이들이 야생에서 가족들이 다 몰살당한 상태에서 납치당해서 와가지고 굉장히 혹독한 그런 훈련을 거친 상태에서 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마음대로 착취하고 학대하고 이용하도록 태어난 건 아니에요. 이 지구는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동물도 살고 있고 식물도 살고 있고 다채롭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공존하면서 사는 게 사실 이 지구거든요. 지구의 주인이 인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식물, 다른 동물에게도 지구는 고향인 거고 똑같이 소중한 공간인데 지금 우리들이 너무 동물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면서 동물들이 사는 숲을 다 개발하고 벌목을 해서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농장동물은 우리가 너무나 잔인한 방식으로 키우고 있고 또 반려동물이나 그 쇼동물들은 우리의 어떤 즐거움과 그 유희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길러지다가 버려지고 이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이 지구의 같은 주인인 동물하고 아름답게 공존하는 게 사실은 동물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구 환경이나 인간의 어떤 환경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거든요. 많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좀 생각을 나중에라도 이렇게 동물을 다양한 동물들, 반려동물, 야생동물, 뭐 쇼동물, 농장동물 여러 동물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이면에 이런 동물들의 고통이 있구나 좀 아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제가 원래 감독님을 존경해서 되게 만나보고 싶었는데 오늘 멋진 강연도 듣고 제 수의사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서 되게 보람찼어요. 원래 평소에도 그 동물들이 사람의 편의나 즐거움 같은 걸 위해서 좀 학대를 받고 일찍 죽고 그런다는 걸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강의를 듣고 실제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나서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요.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동물과 행복한 세상 그리고 이제 반려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좀 알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임순례 감독의 동물과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영화 감독으로도 잘 알려진 임순례 감독이 동물보호단체의 대표로 재직하며 보고 겪은 동물과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임순례 감독이 어린이들을 위해 쓴 첫 동물책으로서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물의 역사와 실태 등 어린이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야기한 책입니다. 2018년 도서관 길이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평구립 갈산도서관은 2011년 7월 19일 개관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로서 아이들에게는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친구 같은 공간이자 바쁜 어른들에게는 여유를 찾으며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으로 나눔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